자, 가볼게요. 복소수부터 한번 진행해 볼게. 복소수. 요거는 지울게, 요쪽은. 자. 선생님은 우선 개념 프린트 갔다가 진도를 나가니까 개념 프린트부터 먼저 봐도 돼. 자, 이제 복소수를 나갈 텐데, 이제 복소수 하면 아이들이 가장 먼저 대답하는 게 아이오. 요걸 제일 많이 말할 거야. 맞긴 맞아. 근데 저걸 아이만을 복소수라고 하진 않아. 얘는 우리가 허수라고 하는 거지, 아이가 있으면 복소수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 있잖아, 가계도에서 이런 거 있지. 뭐 할아버지 할머니 결혼하면 밑에 자식들 낳고, 자식들의 또 자식을 낳고, 우리가 이걸 가계도라고 하잖아. 근데 이 있잖아, 우리 지구상에 존재하는 실수도 사실은 가계도가 있어. 그러면 가장 1대 조상이 누구냐? 바로 복소수야. 복소수가 모든 숫자라는 개념에서 가장 뭐라 그래야 돼? 스승님이야, 스승님. 그래서 얘가 어떻게 보면 1대야. 그러면 이 복소수는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라고 하면, 이 복자가 말 그대로 중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면 a 플러스 bi 이렇게 생긴 거 우리가 바로 복소수라 그래.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요 a랑 b에 무슨 숫자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자식을 2명을 낳았어. 그래서 복소수는 자식을 2명 낳았는데 첫 번째 자식은 바로 누구냐? 실수야. 그리고 두 번째 자식은 허수라고 그래. 그럼 기본적으로 실수랑 허수가 되려면 어떤 특징이 있어야 되냐면, a 더하기 bi라고 했을 때 우리가 요 앞에 a를 실수 부분이라고 하고 요 b를 우리가 허수 부분이라고 한다는 거야. 따라서 선생님, 만약에요 b가 0이면 어떡하죠? 라는 거야. b가 0이면 a 더하기 0i, 그럼 a만 남거든?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걔를 실수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근데 b가 0이 아니라 다른 숫자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b가 만약에 0이 아니면 어떡하죠? 라고 하면 우리는 이거를 허수라고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냐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2 플러스 i 이런 말이 나왔어. 그럼 2 플러스 i면 실질적으로 이 앞에 있는 숫자 있죠, 요 b. 요 b가 여기선 1이란 말이야. 그럼 1은 0이 아니죠. 그럼 얘는 허수라고 말하면 돼.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2 플러스 0i가 있었어. 그럼 우린 0 곱하기 i는 어차피 0이니까 b 앞에가 0이면 우리는 그걸 실수, 그리고 그걸 2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가 지금 1대 조상이고 얘네들이 자식을 낳았단 말이야. 그럼 자식이 지금 2명이야. 그럼 얘네가 2대겠지. 그럼 또 실수는 또 자식을 낳고 또 허수도 자식을 낳을 거야. 그럼 허수가 자식을 낳으면 뭡니까? 라고 하면 여기서 만약에 허수도 또 2명의 자식을 낳았어. 뭐냐면 만약에 a마저도 0이면 어떡하죠? 라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a가 0이 아니면 어떡하죠? 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b가 0이 아니야.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다 또 써줄게. 요 3대죠. 1대, 2대, 3대들. 3대들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어요. 0 플러스 5i. 요럴 수도 있는 거고, 또는 1 플러스 5i.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야. 그럼 지금 보면 a마저도 0일 수도 있고, a가 0이 아닐 수도 있다 이거야. 그러면 도대체 얘네들은 이름이 뭐냐라고 하면, a가 0일 때는 우리는 허수만 순수하게 살아남았다. 그래서 얘를 순허수라고 불러. 그래서 얘는 순허수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 그리고 a가 0이 아니면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모두 붙어 있다. 그래서 순허수가 아닌 허수다라고 생각하면 돼. 순허수가 아닌 복소수라고 말해도 돼. 이름이 이렇게 붙어.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선생님, 그러면 실수는 자식을 안 낳았나요? 실수도 자식을 낳았어. 그 실수가 무슨 자식을 낳았지? 얘도 2명을 낳았어, 자식을. 누구랑 누구 낳았냐면 바로 유리수와 무리수를 낳았지. 그리고 또 유리수는 또 자식을 낳아. 어떻게?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수도 있고 영도 있고 뭐 자연수도 있고, 그래서 계속 자식을 계속 낳아요. 무리수도 순환하는 무리수가 있고 순환하지 않는 무리수도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건 요 실수 쪽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복소수에서 실수까지 갔다가 여기까지 공부하는 단원이 바로 우리가 이번에 공수원에서 배우는 복소수 단원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그럼 얘는 거의 안 배우나요? 얘는 거의 안 배우고 거의 우리 복소수에서 허수 쪽으로 가는 거를 제일 많이 공부하는 단원이 복소수 단원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 자, 그럼 한번 개념 한번 읽어볼게.
자,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새로운 수 하나를 기호로 i라고 나타낸다. 그리고 i제곱은 마이너스 1이면서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므로 i는 루트 마이너스 1로 나타낸다. 이때 i를 허수 단원이라고 하고, 허수 단위라고 하고, i를 포함하는 수를 허수가 된다라고 돼 있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옛날에 이제 수학자들이 이런 생각을 한 거야. 야, x제곱이 1이면 뭐야? 라고 생각을 해봤어. 그러면 수학자들은 너무 당당하게 말해. 요러면 x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이면 돼. 라는 거지. 근데 또 다른 수학자가 나타나서, 야, 그러면 제곱해서 마이너스 1 되는 수가 있을까? 라는 거야. 그럼 이제 수학자들이 멘붕이 온 거야. 왜? 아니, 제곱해서 1 되면 플러스 1하고 마이너스 1은 너무 당연한데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려면 사실상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과학 시간에 이 허수가 필요해야지만이 계산되는 것들이 있다 이거야. 그러면 수학자들이 이런 생각하겠지? 야, 나는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게 필요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imaginary, 이 혹시 영단어가 무슨 뜻이지? 가상의 숫자야. 가상. 거짓말이라는 거지. 따라서 우리 가상의 숫자를 만들자. 그래서 우리가 이 가상의 앞글자를 따와서 i라는 걸 쓰고 결국엔 우리가 제곱해서 마이너스 1 되는 이 x 값을 바로 거짓말수. 얘들아, 이 허수라는 게 거짓말이란 뜻이야. 우리 허풍 치지 마, 거짓말 치지 마 할 때 그 허야. 따라서 수 중에 거짓말수.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상의 수라고 부르거든. 따라서 x제곱은 마이너스 1 되는 수를 우리가 x는 i라고 하자라는 거지.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i제곱을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 있거든. 선생님, 그러면 우린 i가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양쪽에 루트를 씌워주면 되니까 루트 마이너스 1. 얘를 우리가 지금부터 허수 i라고 하자고 약속을 한 거야. 이해 가셨습니까? 따라서 거기 참고 한번 읽어보면 i는 허수를 뜻하는 imaginary number, 가상의 숫자다의 첫 글자를 따서 i를 쓰고 복소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실수와 허수 부분이 합쳐져 있는 걸 우리가 복소수라고 한다. 따라서 요 A를 우리가 실수 부분이라고 하고 요 B를 허수 부분이라고 한다 이거야. 근데 학교 시험에서 뭘 제일 많이 내는지 알아? 이렇게 문제 낸다. 다음 중 7 플러스 5i가 있었어. 그럼 이거에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적으시오. 이걸 되게 많이 내. 수행평가로도 많이 내거든? 그럼 애들이 신기하게 틀려갖고 와. 그럼 왜 틀리는지 보여줄게. 실수 부분을 적으시오 하면 당당히 7을 딱 이쁘게 적어. 이건까지 정답이야. 근데 허수 부분을 적으시오 하면 애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허수? 이거 가짜 수잖아. 그럼 i를 가지고 있어야겠지? 그래서 i라고 써갖고 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근데 있잖아. 내가 방금도 말했지만 a 플러스 bi라고 했을 때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합쳐져 있는 걸 복소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허수 부분은 i가 붙지 않은 5만 말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5i가 아니라 5라고 말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따라서 밑에 주의, 선생님이 했던 말 딱 써있지. 복소수 a 플러스 bi에서 허수 부분은 bi가 아니라 b이다. 즉 허수 부분은 실수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따라서 A 플러스 BI, 선생님이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그랬어. 야, 너 수의 체계 중에 가장 위에 있는 애가 누구야? 그럼 딱 한마디 하면 돼. 복소수요. 그럼 그 사람 놀랄걸? 어떻게 수의 가계도를 알고 있냐? 그럼 가장 첫째가 복소수고요. 그 복소수가 실수와 허수로 나눠지고 실수는 또 유리수랑 무리수, 허수는 순허수와 순허수가 아닌 복소수로 나눠집니다 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2번 보면 허수와 순허수라고 되어 있어. 자, 한번 읽어볼게. 복소수 A 플러스 BI에서 실수가 아닌 복소수, 즉 A 플러스 BI를 허수라고 한다 이거야. 그때 실수 부분이 만약에 0이 돼버리면 우린 BI를 순허수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2번 보시면 뭐라고 써있냐면 복소수 A 플러스 BI에 대해서 여기 보세요. B가 0이면 뭐라고 말한대? A 플러스 BI는 실수라고 말하고 만약에 B가 0이 아니면 우리는 그걸 허수라고 말한다 라고 제가 써놓은 겁니다. 자, 2번 한번 읽어볼게. 복소수 A 플러스 BI가 순허수이면 A는 0, B는 0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얘들아, 여기서 밑줄 쳐야 될 게 뭐냐면 거기 밑줄 쳐볼까? 제곱해서 음의 실수.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이대부고가 꼭 내는 문제거든요. 바로 뭐냐면 제곱해서
음의 실수가 나왔대. 잘 봐. 얘들아, 잘 봐.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수학에서요. 예를 들어서 2를 제곱하면 4 이렇게 나와요. 이건 너무도 당연하죠. 그리고 마이너스 2를 제곱해도 4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이 뭐냐면 선생님, 양수를 제곱해도 양수가 나오고요. 음수를 제곱해도 양수가 나와요. 그럼 우리는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양수든 음수든 당연히 얘를 뭐 하는 순간 제곱하면 항상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이건 너무도 당연한 사실이야.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왔고. 근데 간혹가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선생님, 제가요 어떤 수를 제곱했더니요 음수가 나왔어요 라는 거야. 자, 우리 제곱했더니 음수 나왔다? 이거 멘붕이 오는 거야. 왜? 우리 머릿속에선 양수랑 음수를 제곱하면 양수가 된다 그랬는데 어떻게 도대체 어떤 수를 제곱했길래 음수가 나오냐 이거지. 그럼 내가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2 플러스 5y라는 복소수가 있었어. 허수가. 집중해야 돼. 자, 얘를 한번 제곱해 볼게. 그럼 우리 곱셈 공식 열심히 공부했지. 요거 제곱 4, 요거 제곱 25i 제곱, 그리고 2 곱하기 2 곱하기 5i니까 20i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야. 근데 잘 봐봐. 우리요 i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고 우리가 이미 찾아놨단 말이야. 왜? 수학자들이 x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게 뭐가 있지? 라고 해서 만든 게 사실 복소수니까. 허수니까. 따라서 선생님, 그럼 i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5 더하기 20i는 이게 음수예요? 양수예요? 이걸 되게 많이 물어봐. 자, 유희야, 이거 음수일까? 양수일까? 음수일까? 양수일까? 음수? 자, 유희는 음수. 유나야, 이거 음수일까? 양수일까? 음수? 자, 우리 하율이 맞지? 하율아, 이거 음수일까? 양수일까? 모르겠어. 혹시 모르겠어라는 게 무슨 의미야, 혹시? 이게 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거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얘는 음수인지 양수인지 몰라요. 이거는 음수도 아니고요. 양수도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복소수는요. 대소관계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대소관계가 뭐예요? 유나야, 7이 커, 2가 커? 7. 마이너스 5가 커, 마이너스 3이 커? 마이너스 3이지. 잘 봐. 우린 어떤 숫자를 보면 누가 더 큰지를 따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대소관계라는 거야. 클 때자에 작을 소자 써서 큰 것과 작은 것을 따질 수 있는 관계를 대소관계라 그래. 근데 있잖아,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복소수는요 대소관계가 없어요. 무슨 뜻이냐면 5i, 7i 물어볼게. 누가 더 커? 선생님, 같은 i인데 7 곱했으니까 7i가 더 크지 않을까요? 그럼 내가 물어볼게. i는 양수야, 음수야? 이거 양수야, 음수야? 선생님, 루트 앞에 플러스잖아요. 그럼 양수겠죠. 그건 몰라요. 여기 안에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따라서 i 자체는 사실상 대소관계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 25 더하기 20i라는 숫자가 있으면 이 20i가, 집중하셔야 돼요. 20i가 마이너스 25보다 클지 마이너스 25보다 작을지를 따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상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못 따져요. 그래서 선생님, 우리가 어떤 복소수를 제곱하면 이게 음수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래서 2 플러스 5i를 제곱해 봤거든요. 근데 마이너스 25 더하기 20i면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판단하기가 너무 어렵네요. 모르겠네요 라는 거야. 그러면 최소한 이렇게 생긴 거를 제곱하면 음수가 나온다는 건 말이 안 되겠네요 라는 거야. 그런데 있다니까? 어떤 수를 제곱했는데 음수가 나오는 게 있다니까? 그게 바로 뭐냐? 바로 어떤 수를 제곱했는데 음수가 나온다. 그럼 무조건 이대부고가 꼭 내는 문제거든요. 바로 뭐냐? 그 복소수가 뭐면 된다? 바로 순어수면 되더라 라는 거야. 따라서 어떤 수를 제곱했더니 음수가 나와요, 선생님. 그거는 우리에게 뭘 돌려서 말하고 있는 거다? 순어수 찾아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대부고에서 어떻게 내냐면 이렇게 나와. 다음 중, 만약 5번 문제, 다음 중 제곱하여
음수가 되는 것을 찾으시오. 음수가 될 때 그 복소수를 고르시오. 이렇게 나와. 그리고 기억. 1 플러스 2i. 니은 마이너스 1 더하기 2i. 디귿 5i. 리을 0. 미음 마이너스 7i. 점점점 엄청 많아. 그럼 애들이 뭘 당황한 줄 알아? 이걸 막 제곱하고 있어. 그러면 안 된다니까. 제곱해서 음수요? 제 머릿속에선 말이 안 돼요. 그치? 우리 머릿속에선 제곱하면 항상 양수거든. 근데 제곱해서 음수가 되라는 건 이런 복소수는 안 된다 이거야. 그리고 실수는 당연히 안 되겠지. 그럼 누구밖에 안 된다? 5i 마이너스 7i. 아주 순수하게 허수 부분만 살아남은, 순수하게 허수 부분만 살아남은 순어수만 제곱했을 때 음수가 나온다 이거야. 언니 그럼 한번 진짜 해보세요. 자, 해볼게. 우리 5i를 제곱해보자 이거야. 그러면 5를 제곱하면 25, i를 제곱하면 i 제곱이니까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답은 마이너스 25. 진짜로 제곱했는데 실제 음수가 나오네. 그래서 얘들아, 이 허수라는 말이 내가 뭐라 그랬지? 거짓말이라 그랬어. 거짓말.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거짓말을 공부하고 있는 거다 보니까 난이도가 올라가요. 여러분들 복소수 되게 우습게 보잖아요. 복소수 심화 문제 있잖아요. 선생님들도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사실은 존재할 수 없는 개념이야. 왜? 가상의 숫자니까. 우리는 지금 거짓말을 배우고 있는 거다 보니까 문제를 조금만 틀어도 이게 실제로 맞는지 틀리는지를 구분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복소수 단어는 개념이 굉장히 철저해야 돼요. 그러면 왜냐면 이번에 우리가 나중에 이대부고 실제로 합격하면 미리봄 특강이라는 걸 하거든. 이대부고에서 나왔던 기출문제를 통해서 공부하는 걸 한번 특강으로 깔리는데 그때 심지어 복소수 심화 단원이 깔려요. 복소수가 진짜 어렵거든. 여기가 제일 정답률이 낮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지금까지 배운 거 한번 총정리해 볼게. 집중해 하셔야 돼요. 선생님은 학생 잘라. 나는 내가 부원장이잖아. 졸리면 저 뒤에 가서 스탠딩 책상에서 하셔도 돼요. 2학년들은 다 그렇게 해요. 자, 가볼게. 우리 지금까지 배운 거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한번 총정리해 줄게. 우리가 지금 뭐 배우고 있다? 복소수 배우고 있어. 복소수는 어떻게 생긴 걸 복소수라고 한다? a 플러스 bi라고 한다라는 거야. 근데 그 복소수는 자식을 몇 명 낳았다? 2명 낳았다. 어떻게? 실수라는 첫째 자식을 낳았고 거짓말수, 허수라는 수를 낳았다. 근데 실수가 되려면 결국에는 이 거짓말 쪽이 사라져야 되니까 실수라는 것은 b가 0이라는 걸 뜻하는 거고 허수라는 것은 b가 0이 아니다라는 걸 해석하면 된다 이거야. 그리고 허수는 또 자식을 2명 낳았다. 누구? 순어수라는 자식 첫째를 낳았고 순어수가 아닌 복소수. 복소수를 낳았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선생님 b가 0이 아닌데 자식을 또 낳으려면 이 순어수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라고 하면 b는 0이 아니지만 a는 0이더라. 그리고 얘는 0이 아니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실수는 뭐 위에는 끝났죠. 제가 실수는 더 이상 안 갔죠. 왜냐면 여기는 웬만해선 다시 또 안 간다. 유리수랑 무리수 자식을 낳았지만 사실은 요거는 이제 공수원에서 공수 2에 있지. 유리식, 무리식 배울 때 한 번 더 다루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를 공부하고 있는 거다? 여기 파트를 열심히 공부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복소수에서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다? i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온다라는 거 이해하셨죠? 그래서 i는 뭐다? 루트 마이너스 1처럼 생겼다라는 거. 그리고 복소수는 이 허수는 절대 대소비교를 불가능하다. 대소비교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그래서 밑에 참고 읽어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복소수 중 실수는 i가 없는 수, i가 없는 수, 허수는 i가 있는 수라고 생각하면 된다. 즉 어떤 수가 실수인지 허수인지 판정하려면 i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면 쉽게 구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복소수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옆에 쪽 한번 가볼게. 자, 옆에 3번 한번 읽어볼게.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이래요. 자, 이거 좀 잘 알아둬야 되는 게 함수 파트에서도 똑같은 말이 나오거든요. 자, 복소수가
서로 같다. 이런 문장이 있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아마 여기 지금 다 다항식 연산,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를 한 번씩 들어봤으니까,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얘랑 비슷한 개념이 뭐냐면 바로 항등식이에요. 우리 항등식이 뭔 줄임말이죠? 항상 같을 등 식. 항상 같은 식을 줄여서 우리가 항등식이라고 해요. 그럼 항등식 개념이 뭐였냐면 요거였어. 예를 들어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4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가 나왔다 이거야. 그러면 선생님, 왼쪽 식이랑요 오른쪽 식이 똑같대요. 그럼 얘는 항등식이라는 거지. 그럼 우리가 이거 어떻게 문제 풀었었지? 항등식은 같은 차수에 같은 개수가 나오면 되니까, 아, 선생님, 2차 개수는 2차 개수끼리 같으면 되고요. 1차 개수는 1차 개수끼리 같으면 되고요. 그리고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같으면 돼요 라고 했어.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A를 뭐라고 불렀고 4라고 불렀고 B는 뭐라고 불렀어?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C는 2라고 대답했던 게 항등식이었어. 근데 이게 복소수에서도 똑같이 나와요. 복소수에서도 이렇게 나오는 거야. A 플러스 BI라는 복소수가 있었다 이거야. 근데 걔가 7 플러스 5i랑 같다 이거야. 그러면 선생님, 우리가 기본적으로 항등식에서도 같은 차수가 같은 개수를 갖는다 써먹었으니까 복소수에서는 같은 부분이 같은 부분끼리 같으면 되겠네요 라는 거야. 그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얘를 뭐라고 불러? 실수 부분이라고 부르고 얘를 뭐라고 불러? 허수 부분이라고 부른다 이거야. 자,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다? 선생님,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같아야 되니까 A는 7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같아야 되니까요. 실질적으로 B는 뭐이다? 5라고 말할 수 있겠다라는 거야. 이해 가셨습니까? 근데 이 개념 때문에 선생님, 그럼 이게 너무 당연한, 이건 지나가던 초등학교 때 풀겠어요. A 플러스 BI랑 7 플러스 5i가 같으면 A는 7, B는 5. 누가 모릅니까? 라는 거야. 근데 맞아. 이건 지나가던 초등학생도 풀 텐데 선생님이 이거를 열심히 개념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 얘가 성립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성질들이 있어. 바로 뭐냐? 사칙연산이야. 복소수의 사칙연산. 자, 이거 개념 설명 들었을 때 이해 못하는 친구 있을까? A가 7, B가 5,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끼리 같다. 한 5 정도만 돼도 이해할 거야. 근데 선생님, 이게 왜 중요해요? 라고 하면 얘 때문에 이 사칙연산이 성립한다라는 거야. 무슨 뜻이냐? 예를 들어서 1번 A 플러스 BI라는 복소수랑 C 플러스 DI를 한번 더해보자 라는 거야. 그런데 선생님, 우리가 실수 부분, 허수 부분 따로 분리를 했듯이 뭔가 두 복소수를 더할 때도 뭔가 분리가 된 채로 돼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거야. 맞아. 따라서 얘도 결국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따로따로 쪼개서 계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물론 이제 2번도 뻔하겠죠. 2번도 만약에 선생님 둘이 빼면 어떻게 해요? A 플러스 BI에서 C 플러스 DI를 빼달래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하면 돼? 실수 부분끼리 빼고 허수 부분끼리만 빼면 된다라는 거지.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끼리는 더하기랑 빼기일 때만 성립해. 선생님, 그 말 뜻은 곱하기와 나누기는 무시해도 돼요. 신기하죠? 이 곱하기랑 나누기는 무시하셔도 돼요. 무슨 뜻이냐?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I와 C 플러스 DI를 곱해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A 플러스 BI를 C 플러스 DI로 나눠달래요. 그럼 이건 도대체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애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뭐예요? 아, 선생님이 그랬어. 복소수는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나눠져 있는 이유가 뭔가 계산할 때 그런 아이들끼리 하라고 했어. 그래서 이걸 제일 많이 실수해오는 게 뭐야? 실수 부분끼리 곱하고요. 허수 부분끼리 곱해요. 이렇게 써갖고 오는 친구들이 되게 많다 이거야. 처음 배우는 친구들은.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상 더하기랑 빼기일 때는 그게 성립하지만 곱하기와 나누기일 때는 개무시하셔도 된다. 무슨 뜻이냐? 너네 원래 곱셈 공식 하듯이 그냥 전개해.
A랑 C 곱하고 실수랑 실수 곱하고 실수랑 허수 곱하고 허수랑 실수 곱하고 허수랑 허수도 곱해. 그 대신 조심해야 될 건 i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아 선생님 얘가 마이너스 1로 바뀌어서 사실상 실수 부분은 AC 마이너스 BD가 될 거고 허수 부분은 i로 묶어서 AD 플러스 CBI라고 쓸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내 눈에 보면 꼭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따로따로 계산한 것 같지만 아니다 무시해서 그냥 전개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선생님 나누기는 그럼 어떻게 해요? 나누기는 어떻게 하긴? 그냥 C 플러스 DI를 진짜 얘로 나눠 이렇게. 근데 문제는 뭐냐? 얘는 보기에 답이 없다 이거야. 근데 왜 저는 옳게 했는데 왜 얘가 답이 없죠? 라고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얘들아 이거 중요합니다. 고3 때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고3 때까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린 수학에서 분모에 네모가 있으면 불편하다고 느껴. 무슨 뜻이냐면 너네들은 지금까지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분모에 이거 있는 거는 대부분 안 배웠어. 근데 고등학교 때부터는 그게 나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이런 거 봤어? 당연히 2분의 1 너무 이쁘지? 이건 안 불편해. 근데 간혹 가다가 0.2분의 1 이거 어때? 불편해. 왜? 분모에 뭐 있어? 소수 있지. 소수점. 분모에 이렇게 소수가 있으면 분모는 굉장히 불편해. 그래서 어떻게 해? 위아래 10 곱해가지고 2분의 10으로 만들고 얘는 5로 바꾸는 게 우리의 작업이야. 두 번째 또 분모에 뭐 있으면 불편해? 분모에 루트 있으면 되게 불편해. 그래서 여러분들은 분모에 루트가 있으면 뭐 하라고 배웠어? 유리화 하라고 배웠어. 그래서 위아래 루트 2 곱해가지고 2분의 루트 2로 바꿨어. 세 번째 선생님 바로 얘야. 선생님 분모에 뭐 있으면 싫어해? 허수 있는 거 더럽게 싫어해. 그래서 5i분의 2 이런 거 되게 불편해. 그래서 이렇게 분모에 허수가 있으면 우리는 일명 얘랑 똑같은 용어야. 유리화라는 작업을 해. 유리화라는 게 뭐냐? 위아래 똑같은 i를 한번 곱해주는 거야. 여기도 i 곱하면 5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5분의 i 곱하면 2i.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문제를 푼다 이거야. 따라서 고3 때까지 뭘 기억해야 되냐면 분모에 소수가 있으면 불편. 분모에 루트가 있으면 불편해. 분모에 복소수가 있으면 불편한 거야. 따라서 소수가 있든 무리수가 있든 복소수가 있든 그런 것들이 있으면 불편하기 때문에 다른 숫자들로 빨리빨리 바꿔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따라서 얘도 지금 분모에 누구 있어요? 복소수 있죠? 그럼 얘 빨리 유리화 작업을 하면 된다. 그럼 위아래 뭐 곱할 거야? C-DI를 곱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곱하기랑 나누기만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게. 집중하셔야 돼요. 졸린 거 아는데 어쨌든 공부하기로 한 거. 자, 예를 들어서 더하기부터 한번 해볼게. 마이너스 1 더하기 5i와 플러스 5 마이너스 5i를 계산해달라라는 거지. 그러면 선생님 우리는 감사합니다. 실수는 실수 부분끼리 허수는 허수 부분끼리 해서 답은 4라고 말하면 되고 한 번 더 마이너스 1 플러스 5i에서 만약에 5 마이너스 5i를 빼달래요 선생님 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1에서 5를 빼서 마이너스 6 플러스 5i에서 마이너스 5i니까 더해서 10i라고 대답하면 되고 자 만약에 2i 곱하기 3 플러스 4i 이렇게 있다. 그럼 선생님 곱하기는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끼리 필요 없어.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나씩 전개해 라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이 전개하면 6i 얘네들이 전개하면 8i 제곱이니까 아 선생님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마8 더하기 6i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자 마지막 만약에 이쁜 걸로 할게 1 플러스 i분의 2 이렇게 나왔어. 선생님 불편해요. 왜? 우리 고3 때까지 선생님이 분모에 복소수 있으면 되게 불편하다 그랬어. 너무 불편해.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줘야 돼? 위아래 1-i를 이쁘게 곱해주자라는 거야. 그러면 분모는 무조건 합차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1 마이너스 i 제곱이 나올 거고 분자는 하나씩 분배해서
요렇게 나오더라 라는 거야. 근데 우리 아시다시피 i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랑 만나서 2분의 2-2i가 될 거고 약분까지 이쁘게 거쳐서 1-i라고 대답하면 되더라 라는 거야. 이해하셨습니까? 자, 지금 복소수의 가장 큰 틀을 지금 제가 잡아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따라서 한번 3번 한번 읽어보면 3번에는 뭐 위에 개념은 똑같고요. 주의만 한번 읽어볼게요. 주의. A 플러스 BI랑 C 플러스 DI에서 두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A, B, C, D가 실수라는 조건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야.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게 되게 어려워.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숙문고에서 나왔거든. 선생님은 숙문이랑 서울여, 이대 이렇게 세 개 학교를 담당했었는데 숙문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 A 플러스 BI랑 E 플러스 4i랑 같아. 그때 A, B 좀 찾아줄래? 그랬더니 거짓말이 아니라 그때 당시엔 9등급제였잖아. 4, 5, 6, 7, 8, 9등급 나오는 친구들이 다 답을 이렇게 써갖고 왔어. 지금 충격적이지? 왜? 맞는 것 같거든. 왜? 선생님이 분명히 그랬어. 두 복소수가 같다라고 하면 실수 부분끼리 같고 허수 부분끼리 같다고 했으니까 A는 2, B는 4 아니냐라는 거야. 근데 숙문고에서 어떻게 됐냐면 이 두 개가 같도록 하는 A, B를 찾으라고 했지 실수 A, B라고 안 했어. 그냥 A, B 찾으래. 무슨 뜻이냐면 이게 그냥 A, B냐 또는 A, B가 실수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 선생님 왜요? 이게 만약에 실수잖아? 그럼 얘가 진짜 정답이야. 근데 그냥 A, B 찾아 끝. 그 말 뜻은 뭐냐면 요 A, B에는요 실수 말고도 허수가 들어가도 돼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지. 선생님 A가 오히려 4i가 되는 거야. 그럼 A가 4i야. 그치? 그럼 선생님 BI가 2 나오면 되잖아요. 그럼 B가 뭐면 돼? 마이너스 2i면 되는 거야. 왜? 잘 봐. A가 4i야. 4i 넣었고 B에다가 마이너스 2i 넣으면 마이너스 2i 곱하기 i거든. 그럼 4i고 얘네 둘이 곱하면 뭐 나와? i 제곱이지. 근데 마이너스 얘랑 만나면 플러스 2지. 어때? 똑같아. 그러니까 이게 그냥 A, B냐 A, B가 실수냐에 따라서 답이 천차만. 숙문이 이거 냈어. 그랬더니 심지어 그때는 3, 4, 5, 6, 7, 8, 9등급이 싹 다 틀려왔어. 그때 정답률이 거의 10몇 %밖에 안 나왔어. 우리 학원 재원생들 중에. 그래서 이 한 끗 차이. 요게 실수냐 그냥 A, B냐에 따라서 답이 천차만별이야. 그래서 제가 주위에 써놓은 거야. A 플러스 BI랑 C 플러스 DI가 같다라고 나오면 무조건 요 앞에 있는 개수들 있지. 실수 부분, 허수 부분, 실수 부분, 허수 부분이 실수라는 조건이 있어야지. 그런 말이 없으면 이거 함부로 A는 2, B는 4라고 대답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4번 한번 가볼게. 4번. 자, 4번. 자, 4번 보시면 자, 켤레복소수라는 게 나옵니다. 자, 애들이 켤레 들어간 건 되게 잘 알아. 이거 개념 모르는 친구가 어디 있어? A 플러스 B 하면 켤레복소수는 A 마이너스 BI예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알아? 왜? 그러면 학원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냥 학원 선생님이 그렇게 외우래요. 이런 대답만 들어와. 근데 선생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 자, 잘 봐. 켤레복소수야. 그럼 너네들은 벌써 머릿속에서 선생님이 알려준 거 알 거야. 아마 어디선가 공수원 배웠다고 하면 A 플러스 BI의 켤레복소수는 우리가 표현 방법을 A 플러스 BI에다가 긴 막대기 발을 붙이고 얜 다시 말하면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꿔서 A-BI라고 배워. 근데 이거는 주입식 교육이야. 그냥 저렇게 가르쳤어요, 선생님이. 그래서 전 저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저렇게 나오는지를 몰라. 왜 그러냐면, 자, 이제 원리를 설명해 줄게. 그럼 그다음부터는 애들이 안 틀리더라고.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요걸 뭐라고 말하지? 2차고, 는 0. 우리 이것도 대답 못하는 친구 많아요. 이건 거의 극상위권들만 바로바로 대답하는데, 2차식이고, 는 0이야. 우리 수학에서 는 0이면 세 글자로 뭐라고 말하지?
그렇죠. 오, 방정식이라 그래. 왜냐면 내가 저번에 항등식 가르칠 때 첫 스타트가 뭐냐면 우린 수학에서 등식이라는 걸 배워. 근데 이 등식은 두 가지로 나눠져. 뭐? 항등식과 방정식으로. 그래서 항등식 개념이 뭐였지? x에 뭘 넣어도 말 돼요. 그러면 항등식. 방정식은 뭐를 넣으면 말이 안 되고요. 뭐를 넣으면 말이 돼요. 말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걸 구분해내는 게 방정식이고, 말 되는 x값을 우리가 뭐라 그래? 한 글자로 근 또는 해라고 불러. 그래서 항등식은 앞에 식 같다 뒤에 식 이렇게 나오는 걸 항등식이라고 하고, 방정식은 대부분 식 쓰고 상수가 나와. 0이 아니어도 돼. 1이어도 되고 2여도 되고 마이너스 1이어도 되고 2분의 1이어도 되고 어쨌든 끝이 상수로 끝나면 우린 다 방정식이라 그래. 그러면 결국엔 2차이고 방정식이니까 얘를 줄여서 2차 방정식이라고 하거든. 그럼 결국엔 얘는 해가 존재할 거 아니야. 근데 그 해를 찾는 방법이 뭐야? 첫 번째, 당연히 인수분해 되면 땡큐. 인수분해 한다. 우리 저번 시간에 배운 거죠, 사실. 나머지들은 이제 오늘 처음 배우지만 여러분들 어쨌든 공소는 한번 훑었으니까. 인수분해 배웠으면 오케이. 인수분해 해서 걔가 0 되는 값 찾으면 돼. 끝. 근데 선생님,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자, 유나 나랑 했잖아. 저번에 1대1로 인수분해. 인수분해가 안 되면 뭐 해야 되지? 그치. 근데 있잖아. 이제 선생님이 오늘로써 여러분들 내가 나중에 너네들이 나한테 만약에 이대부고 합격해서 나한테 배운다고 하면 얘들아 인수분해 안 되면 어떻게 해? 근해 공식 써요. 그럼 전 진짜 쌍욕 날려요. 사실 여러분들은 아직 나랑 안 친하니까 내가 욕은 안 하겠지만 사실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해 공식 써요? 지금 2학년들이 내가 물어봤는데 이걸 대답한다. 그럼 나 진짜 걔 쌍욕 날려. 어떤 새끼가 가르쳤니? 라고. 왜냐면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해 공식으로 바로 가시면 안 돼요. 원래는 어디 들렸다 가야 될 것 같아? 어디 들렸다 가야 될까?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럼 근해 공식 쓴다. 이건 사실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수학 강사들이 그렇게 가르쳐.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면 뭐부터 먼저 가야 되죠? 판별식부터 가야 돼요. 판별식. 판별식을 가서요. 걔가 0보다 크거나 같은지 걔가 0보다 작은지를 먼저 구분해 내셔야 돼요. 왜일까요? 있잖아. 근해 공식 있잖아. 이거 처음 듣는 친구들도 많아. 자, 인수분해가 안 돼요. 판별식을 거치지 않고 근해 공식 가는 친구들이 있죠. 근데 그 친구들은 머릿속에 어떤 개념이 빵꾸난 거냐면 이 근해 공식은 언제만 쓸 수 있는지 아세요? 이 근해 공식은요. 요럴 때만 쓸 수 있는 공식이에요. 그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애들이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그냥 주입식 교육의 폐인 거야. 자꾸 선생님이 그랬대. 인수분해 안 되면 근해 공식 써. 근데 웃긴 거. 근해 공식을 쓰려고 하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보장이 있어야 쓸 수 있는데 0보다 작은 놈한테 계속 근해 공식 쓰고 있어요. 그래놓고는 선생님 큰일 났어요. 루트 안에가 음수 나와요.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당연하지. 판별식이 음수 나오면 근해 공식은 쓰지 말라고 배웠거든. 근데 애들이 자꾸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해 공식으로 자꾸 점프를 해요. 일로. 안 됩니다. 인수분해가 안 되면 판별식을 먼저 쓰세요. 그랬더니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러면 근해 공식 가는 거예요. 선생님, 만약에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요? 끝. 엔드. 할 게 없어요. 답이 없다예요. 허근 가져요. 허근.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2차 방정식이 인수분해 되면 땡큐지만 인수분해가 안 됐더니 판별식 썼어. 근데 판별식이 0보다 작아. 그럼 원래 마침표를 찍어야 되거든요. 걔는 할 수 없어요. 우리 x값 못 구해요. 라고 하면 돼. 근데 우리 혹시 유나야, 내가 저번 시간에 인수분해가 안 되지만 근해 공식을 쓸 수 있을 때가 있었어. 언제였지? 내가 그 뒤에 수학 그 문제 맨 마지막 문장에 뭐가 쓰여져 있으면 근해 공식 써도 된다 그랬어. 판별식이 0보다 작음에도 불구하고 허근인데도 불구하고. 혹시 기억나? 잘 봐. 잘 봐. 인수분해 돼? 머릿속에서 너희들 바로 했지? 그래서 내 x는 찾았지? 잘했어. 근데 만약에 자, 인수분해 돼? 안 되지. 판별식 써봐. 뭐 나와? 음수 나오지. 그럼 이거 허근이야.
그럼 마침표 찍어야 돼, 원래. 선생님 이거 못 구해요. 허근이니까요. 답이 없다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 갑자기 그 시험 문제 맨 뒤에 서울여고가 이렇게 내거든요. 얘들아, 내가 왜 되게 중요하다 싶은 거는 이대부고 말이 안 나오는지 알아? 이대부고는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원래 갖고 있는 개념에서 옆으로 세어난 거를 별로 안 좋아해, 이대부고는. 그래서 그냥 부교재랑 개념이 잘 잡혀있는 애들은 대부분 2등급 나와. 거기서 심화 가정되면 1등급이고. 근데 서울여랑 숙무는 이렇게 개념 잘 잡혀있다가 픽 하고 옆으로 세어나간 것들을 되게 좋아해. 특히 숙문고가. 숙문고는 조금 특이한 학교야. 이거 0이야. 그럼 이대부고는 해가 없다가 답이야. 근데 서울여고랑 숙무는 갑자기 그래. 이 뒤에 무슨 문장이 써 있을까? 유나는 내가 한 번 하긴 했었어. 뭐였지, 유나? 제발. 뭐였지? 바로 뭐냐면 기억나? 복소수 범위에서라는 게 써 있어. 갑자기 뒷문장에.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 판별식 썼어? 얘 0 나오지? 근데 0 나오더라도 근해공식 써도 돼 라는 거야. 왜? 이 보험이 있거든. 복소수 범위라는 전제 조건을 깔아줬어. 그럼 무슨 뜻이야? 너 근해공식 써봐 라는 거야. 그래서 근해공식 써봤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럼 얘가 2분의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마이너스 3이 나올 거지. 원래는 이런 건 존재하지 않아. 왜? 루트 안에가 음수를 우리 수학에서 뭐라고 하지? 거짓말수, 허수라고 하거든. 그럼 얘는 답을 뭐라고 쓰면 되냐?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 얘가 답으로 인정이 돼. 왜지? 얘 때문에. 무슨 뜻이냐? 원래는 판별식 써서 인수분해 되면 땡큐고 판별식 썼더니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쁘게 근해공식 써도 돼. 근데 만약에 판별식을 썼더니 0보다 작으면 넌 선택의 기로에 서야 돼. 복소수 범위에서라는 말이 있으면 진짜 근해공식 써서 허수로 나타내도 되고, 만약에 이 문장이 없으면 너는 끝이야. 해가 없다라고 답을 말해야 된다라는 거야. 근데 내가 지금 왜 켤레복소수 설명하다 갑자기 2차 방정식 갔다가 판별식 갔다 근해공식 갔냐? 근해공식 때문에 켤레복소수가 나온 거야. 우리 여기 볼래? 여기 잘 봐. 요걸 다시 두 개로 나눠서 써보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가 있고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가 있더라라는 거야. 그럼 잘 봐봐. 얘는 여기가 플러스고 얘는 여기가 마이너스야. 근데 우린 둘 다 뭐라고 불러? 복소수라고 불러. 근데 이 두 개는 서로 무슨 관계야? 해야. 얘도 해고 근이고 얘도 근이라고 해. 근데 우리가 이러잖아. 유나 혹시 형제 있어? 몇 명 있어? 그럼 너랑 2명 있는 거야? 그럼 잘 봐. 유나 입장에서 유나가 첫째지. 동생이 둘째일 거야. 언니 있어? 그럼 유나 입장에서 너가 몇째야? 둘째고 언니가 첫째지. 근데 언니 입장에서 언니가 몇째야? 첫째고 너가 둘째지. 누구한테 물어보냐에 따라서 위치가 달라지잖아. 얘 입장에서는 전 둘째예요. 언니 입장에서는 동생 아니면 자기가 첫째예요. 이렇게 말하듯이 얘 입장에서 봐봐. 얘 입장에서 말하면 얘는 뭐야? 나의 켤레근이요. 얘 입장에서 말하면 나의 켤레근은 얘예요. 누구한테 물어보냐에 따라서 서로 켤레근 관계가 되기 때문에 선생님 왜 켤레복소수가 가운데가 플러스면 왜 또 다른 애는 왜 마이너스다? 얘가 플러스면 켤레복소수는 자동적으로 근해공식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오고, 얘가 만약에 복소수면 얘 켤레복소수는 얘 때문에 플러스가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돼. 추워. 미안. 아까 좀 더워서 껐어.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이 켤레복소수라는 게 누구 때문에 나왔다? 근해공식 때문에 나왔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근해공식 때문에 나온 거지 이런 공식 없어요. 누가 이거 어떤 또라이가 a 플러스 bi의 켤레복소수는 a 마이너스 bi다 이렇게 가르치면 그 사람이 하수예요. 이거는 애들한테 그냥 되게 쉽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거고, 사실 이 켤레복소수는 어떻게 나온 거다? 근해공식에서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에서 하필 얘가 음수가 나와서 허수가 됐고 가운데가 플러스랑 마이너스 나와서 하나가 플러스면 켤레복소수는 마이너스가 이렇게 나온 거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거 표현하는 방법이 위에 바라는 걸 붙이면 자동적으로 켤레복소수를 구하라는 거다라는 거지. 근데 이제 이대부고 말해줄게. 이대부고 선생님 중에 재작년이야.
재작년에 진짜 쪼잔한 선생님 한 명 있었어. 뭐였는지 알아? 합답형 문제였거든. 근데 이런 문제가 있었어. 기억, 니은, 디귿 복소수가 엄청 많았어. 근데 니은에 뭐가 있었냐면 이렇게 나왔어. 5i 마이너스 5i 플러스 7. 이거 뭐야 답? 5i. 그치. 5i 플러스 7이거든. 근데 안 어려운데요? 근데 내가 애들 뭐 실수할지 좀 보여? 뭐냐면 애들이 맨날 공부할 때 7 플러스 5i에다가 바를 붙이면 가운데 부호 바꿔요. 이런 식으로 공부한 거야.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마이너스 5i 플러스 7이면 어떻게 베스트 오답이 뭐일 것 같아? 마이너스 5i 마이너스 7. 되게 많이 써갖고 와. 생각보다 우리 학원 주간 테스트, 우리 학원 방탈출할 때 있잖아. 이런 실수가 언제 나오는지 알아? 빨리 풀어야 될 때 실수가 진짜 많이 나와. 그래서 대부분 막 이런 거 보면 자기도 모르게 가운데 거 바꿔야 돼. 이렇게 바꿔서 써갖고 오는 친구 많아. 그래서 이거 절대 이런 실수하시면 안 돼. 근데 그러면 제가 켤레복소수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면 실수를 안 할까요? 라면 켤레복소수는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바뀐다. 가운데 부호가 바뀐다가 아니라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바뀐다. 따라서 5i, 마이너스 5가 지금 허수 부분이니까 여기 부호가 바뀐 5i 플러스 7이라고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제가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걸 강조하는 이유가 있겠죠.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선생님 13년 차거든. 13년 동안 복소수를 1년에 한 번씩 가르쳐도 13번을 가르쳤는데 진짜 많이 실수해갖고 많이 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복소수 읽어보면 복소수 a 플러스 bi에 대하여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꾼 복소수 a-bi를 a 플러스 bi의 켤레 복소수라고 하고 이것을 우리가 바로 a 플러스 bi 바와 같이 나타낸다라는 거야. 그래서 밑에 참고 보시면 복소수 z의 켤레 복소수를 z바라고 나타내고 z바라고 읽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뒷장 넘어가 볼게요. 여기 뒷장까지 하고 쉬는 시간 드리도록 할게요. 왜냐면 여긴 벌써 했거든요. 읽고 한번 가볼게. 복소수의 덧셈과 뺄셈은 아주 중요한 말 써있죠?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계산해서 정리한다라는 거야. 하지만 복소수의 곱셈과 나눗셈은 단순히 분배 법칙과 유리화만 잘 하면은 아무 문제 없이 계산할 수 있다. 다만 i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만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라는 거야. 이해하셨죠? 자, 7번 한번 봐볼게요. 7번. 7번에 있잖아요. 별표 100만 개 치세요. 참 이것 때문에 아이들이 여기서 처음으로 복소수를 포기해요. 합답형이 너무 좋아하는 문제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합답형이 무슨 뜻인지 알죠?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문제. 학교 시험에서도 여러분 중학교 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제일 짜증나는 문제가 뭐예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죠.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문제를 많이 되면 등급컷이 확 떨어지고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적으면 등급컷이 올라가요. 왜? 하나라도 틀리면 애들은 다 틀리니까. 자, 그럼 이제 가볼게. 이 7번만 하고 쉬는 시간 줄게.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잘 봐. 우리가 a 플러스 bi라는 복소수가 있었어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일명 그냥 z라고 그냥 표현해 볼게요. 자, 근데 1번 한번 볼게. 자기 자신 복소수랑 자기 자신 켤레근의 합을 구했대. 그러면 얘들아 잘 생각해봐. 이거 나중에 가면 여기다 숫자 넣고 있으면 안 돼요. 제가 한 번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해드릴게요. a 플러스 bi와 a 마이너스 bi를 더했다 이거야. 그럼 당연히 허수 부분은 어때요? 없어지고 실수 부분이 몇 배 된다? 2배 된다라는 거야. 근데 이거는 2a로 외우면 안 돼. 이거 2a를 대답하라는 거 아니야. 이거 2a로 공부하라는 게 아니라 복소수는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 켤레근의 합은 실수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수. 그래서 1번 써놨죠.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 켤레근 바 더하면 실수라고 가르쳤지 저는 2a라고 가르친 적 없어요. 제가 분명히 그랬습니다. 다시 한 번 더. z에다가 z바를 더하면 2a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 켤레근을 더하면 실수가 나온다라는 거지. 근데 그럼 이게 학교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와요? 학교 시험에서 이렇게 나와요. 7번.
이렇게 시작해요.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 켤레금 바의 합이 실수일 때 점점점 이래놓고 바로 시작해요. 선생님 그럼 이게 무슨 뜻인가요? 그럼 나중에 가면은 결국에는 이 EA를 써먹긴 할 텐데 자기 자신과 켤레금 바가 실수다라고 하면 A 플러스 BI라고 두고 문제를 풀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가볼게. 두 번째 보면 이번엔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 켤레근을 곱했어. 자기 자신과 켤레근을 곱했어. 자, 얘도 한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써드릴게요. A 플러스 BI와 A 마이너스 BI를 곱했다 이거야. 그럼 이건 분명히 합차거든요.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I제곱인데 I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B제곱으로 바뀌어요. 아이고, B제곱으로. 그럼 나도 이렇게 안 가르칠 거야. 이렇게 공부하면 안 돼. 이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얘도 뭐로 가르쳐야 된다? 실수가 나온다. 로 가르쳐야 돼. 그래서 2번 보시면 ZZ 반은 실수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지.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애들이 이 1, 2번을 공부하잖아? 그럼 꼭 질문 많이 하는 게 뭔지 알아? 선생님 요거는요? 라고 제일 많이 물어봐.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 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자기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 선생님 저 이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다 이렇게 갖고 와 질문하러. 선생님 이거 빼보세요. A 사라지잖아요. 근데 B 앞에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붙어서 얘 2BI 나오는데요? 왜? 그러면 선생님 이것도 공식으로 만들 수 있죠.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 켤레근 빼면 2BI로 가르치기보다는 순호수 된다고 가르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많이들 물어봐. 이 3번을 진짜 많이 데리고 와. 왜? 너무 당연한 것 같거든?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 켤레근을 빼면 순호수. A 플러스 BI랑 A 마이너스 BI 빼면 2BI. 진짜 순호수거든? 근데 왜 선생님 이거는 성립을 안 해요? 이거 성립 안 합니다. 이건 신기하게 성립을 안 해요. 왜일까요? 제가 옆에 발리에 써놨죠. 즉, 실수일 수도 있다. 순호수 말고요. 실수일 수도 있대요. 무슨 뜻이냐면 잘 봐. 제가 여기서요. A 플러스 BI라고 했지 얘가 A랑 B가 둘 다 0이 안 된단 말이 없었어요. 자, 예를 들어서 해볼게. 얘 공부하고 그냥 오늘 수업 끝낼게. 이번 시간. 자, Z를요. 1 플러스 3i라고 해볼게요. 자, 갑니다. 1번.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 켤레근의 합을 구하시오. 그럼 유나야, 1 플러스 3i랑 1 마이너스 3i 더했어. 뭐 나오지? 2라고 대답하면 돼. 맞아. 딩동댕. 2번.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 켤레근 곱했어. 1 플러스 3i랑 1 마이너스 3i 곱했어. 그러면 1 마이너스 9i 제곱이니까 i 제곱이 마이너스면 1 더하기 9로 가서 얘는 10이 될 거야. 딩동댕. 그리고 3번에 당당히 써갖고 와. 선생님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 켤레근 더 빼면은 1 플러스 3i와 1 마이너스 3i 빼면 6i요. 이거는 맞지. 근데 문제가 뭐야? 항상 순어수냐 이거야. 아니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Z가 3이면 어떻게 할 거야? 3 플러스 0i. 자, 1번.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 켤레근 더했어. 뭐 나와? 3 플러스 0i, 3 마이너스 0i. 6이지. 2번.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 켤레근 곱했어. 3 플러스 0i, 3 마이너스 0i. 9. 됐지? 맞아? 근데 3번 볼게. 자기 자신에서 자기 자신 켤레근 뺐어. 3 플러스 0i 빼기 3 마이너스 0i. 뭐 나와? 0. 잘 봐. 선생님.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 켤레근 더했더니 실수 나왔어요. 딩동댕.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 켤레근 곱했더니 실수 나왔어요. 딩동댕. 자기 자신과 켤레근 더했어요. 실수 나왔어요. 딩동댕.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 켤레근 곱했어요. 실수 나왔어요. 딩동댕. 그럼 지금 어때? 1 플러스 3i든 3 플러스 0i든 더한 거랑 곱한 거는 둘 다 똑같이 실수가 나와. 그치?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어. 근데 얘는 자기 자신과 켤레근을 뺐어요. 순호수요.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 켤레근 뺐어요. 실수요. 그럼 지금 무슨 문제가 생겨? Z가 뭐냐에 따라서 빼기는
순어수일 수도 있고 실수일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순어수라고는 할 수 없다라는 거지. 자기가 말되는 예시만 갖고 왔으니까 말이 되는 거지, 다른 예시를 들면 다를 수도 있으니까 요 3번은 항상 말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냥 육아이 0은 답은 맞아. 하지만 얘처럼 공식으로 외우시면 안 돼요. 모든 복소수, 지구상에 있는 모든 복소수를 혈내근하고 더했을 땐 실수, 곱했을 때도 실수지만 뺐을 때는 실수일 수도 있고 순어수일 수도 있다. 요걸 지금 제가 7번에서 해주고 싶은 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잠깐만 쉬는 시간 가졌다가 이어서 수업 나가보도록 할게요.